오늘 정부가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조 원가량의 민자 사업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건데요. 비싼 이용료와 부실공사 같은 민자 사업의 폐해를 떠올리며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방글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방 기자, 오늘 정부가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면서 대대적인 선전에도 나섰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은 민간이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 정부가 위험 부담을 나눠지도록 하는 새로운 민자 사업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이른바 BTO-RS와 BTO-A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손익 100%를 민간에 부담시키던 기존 수익형 BTO를 리스크와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보다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네. 먼저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손익을 50대 50 비율로 나눠 가지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네.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도 같은 비율로 나눠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으로서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기존 BTO 방식보다 줄어들지만 손실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낮아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BTOA는 이보다도 정부의 부담분이 더 큽니다. 정부와 민간이 각각 70%와 30% 비율로 이익을 나눠 가지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네.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30%를 기준으로 분담 방식이 다른데 손실이 30%보다 적으면 민간이 모두 메우고 이보다 크면 나머지를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메워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방안을 추진을 하려면 이제 법안 처리나 또 규제 손질 같은 것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바뀝니까? 네, BTO-RS와 BTO-A 도입에는 새로운 민자 방식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방안에 민간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각종 법과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민간 투자 특수목적법인 SPC에 대한 특례가 대표적인데요. SPC에 대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면제해주는 이런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밖에 민간투자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히기 위한 건데요.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민자 우선 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로써 지방관서나 파출소 같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만 가능했던 인프라 건설이 앞으로는 민자 사업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민간 자금으로 메워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이런 인프라를 민자로 추진을 하면 나중에 국민들이 그 이용 요금을 떠안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 보완 대책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민자 사업의 폐해를 생각해서 이번 정부의 방안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네. 민간의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면 건설된 인프라가 결국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비싼 이용료를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니냐는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서 민간 측 수익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가령 특정 SOC 건설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지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민자 사업 적격성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글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해 30대 그룹사의 고용 증가율이 기업 평균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대기업일수록 고용에 인색했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늘어도 채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 현 주소입니다. 뉴스동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